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호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경호 임무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피경호자가 있고, 그리고 경호원이 있죠. 경호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일반적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민간경비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의뢰가 먼저 오죠. 여기에 대한 의뢰가 먼저 오게 됩니다. 민간경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경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있겠죠. 일단 먼저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상담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세 번째 계약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번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그리고 선발 경호팀을 통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죠. 먼저 선발대를 보내게 되고, 수행 경호팀 임무 수행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그 경호 대상자가 있으니까 아직 행사하기 전에 하는 걸 선발대라고 하고요. 행사할 때 가는 걸 우리는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겠죠. 그리고 완료하고 보고를 하고 관리하는 체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간 경비에 있어서 프로세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공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계약이 빠집니다, 사실. 계약. 상담 의뢰, 상담 계약, 이런 것들은 제외되겠죠. 공경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런 게 빠지고, 일단 뭐, 사전 경호,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경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공경비에서는요, 사전 예방 경호와, 그리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호 임무의 단계별 구분을 보면 이제 이쪽이 자주 출제되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계획 단계가 있죠. 이제 계획을, 일단 뭐 경비를 하기 전에, 경호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사 실시 단계, 이제 결산 단계,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행사 실시 단계, 그 다음에 결산 단계. 그러면 이렇게 계획, 준비, 그리고 행사 실시, 행결, 계준, 행결. 이게 순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출발 전 준비 단계, 1단계. 그리고, 이제 안전 활동 단계. 그래서 출발 전에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행사장 도착 후 안전 활동. 그 다음에 본대 도착 후 행사하는 행사 단계. 행사 종료 후 하는 평가 단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기를 보면은 일단 뭐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출발 전에 이제 하는 게 준비 단계죠. 그 다음에 행사장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본대가 이제 행사를 해요. 그러면 행사를 시작을 하니까 행사하기 전에 이제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행사가 이제 끝나요. 행사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이 단계. 이게 평가 단계겠죠. 1단계는 이제 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2단계 안전활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대 도착 후에 본대 도착하고 나서 행사가 할 때까지, 그래서 종료 후에 하는 이렇게 평가 단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계획 단계는 출발 전 단계라고 하고, 2단계는 이제 준비 단계, 행사장 도착 후에 안전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경호원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경호원이 행사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행사장에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 피경호자의 안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행사 실시당에서 본대에 도착 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한다. 그럼 대통령이 도착하고 나서라고 볼 수 있고, 행사 종료 후에 평가 단계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본대가 출발하는데 출발 전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준비 단계다. 그리고 준비 단계 행사장 도착 후 요게 이제 이 계획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 도착 안전활동. 이쪽에 이제 행사장이 있겠고요.
행사를 시작하게 되고 행사가 이제 종료되는 단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죠. 계획 단계부터 볼까요? 1단계. 이제 출발 전에 준비 단계예요. 지금 우리는 경호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절차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획 단계는 경호 임무 수령 후부터, 그럼 경호 임무를 수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행사장 도착 전의 경호 활동 단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발대 행사장 도착 전, 경호 임무 수령 후 행사장 도착 전까지 이렇게 경호 활동을 가리켜서 계획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정보 수집을 잘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행사 계획이 이제 하달이 됐어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8.15 특별 행사를 한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하달됐다. 그럼 자료가 필요하죠. 상황 판단을 잘 하고요.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는가, 그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된가, 이런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제 현장 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에 빨리 가서 답사를 해야 되겠죠. 현장 답사를 하는 건 이제 취약 요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취약 요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적 취약 요소, 물적, 그 다음에 지리적 취약 요소,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인적 취약 요소 경우에는 테러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물적 취약 요소는 폭발물,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물적 취약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모들을 다 판단을 해서요. 이 기동 수단을 선정을 해요. 여기 차량으로 할지 어떤 게 현장 답사합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이제 경호 보완을 위해서 극소수의 기획 요원과 담당 요원만 하도록 하고, 출발 전 중요한 것은 관련 정보 획득을 통해서 안전 판단을 사랑해야 돼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까 현장 답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 계획 단계는 출발 전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획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계획 단계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요. 이제 현장 답사 이제 후에는 안전 판단을 토대로 해서 인적, 이제 물적, 이제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런 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유의를 해야 될 것인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경호 근무 요령을 충분히 습득을 해줘야 돼요. 일단 법규랄지 지침이랄지 그다음에 지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경호 근무 요령에 대한 숙지가 항상 중요하고요. 경호원들은. 그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는 가능한 한 도보로 정확하게, 왜냐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경호원들 피경호적을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고, 또한 경호 요원을 배치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약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도보로 해야 되겠고, 건물 등의 어떤 시설 구조도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취약 요소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8.15 행사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취약한 곳인가, 뭐 환풍구가 될 수도 있겠고, 유리창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 위에 요소가 있다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취약 요소를 다 봐야 되죠.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호 계획 수립 시에 근무 요령을 숙지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보로 하게 되고, 건물이 있으면 구조도까지 다 취득을 해줘야 된다. 자, 계획 단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호 협조를 할 때가 있는데, 합동으로 현장 답사를 한다.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경호 기관과 협조를 할 수가 있죠. 경호처와 경찰이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이제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 빠짐없이 하게 되죠. 안 그러게 되면 중첩이 되거나, 그리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임 구역과 책임자도 역시 명확히 구분을 하죠. 이게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때문에 경호원 장비 소요판단 산출하고, 그래서 경호 장비를, 그리고 경호원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이런 걸 잘 보여야 되고, 가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행사 계획의 변경을 한다지, 또는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갖고 예비적 경호 요원 장비도 다 충분하죠. 일단 경호 요원과 그리고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요원과
장비에 대해서 소요를 판단을 하지만, 그리고 예비적으로 경호 요원 장비를 또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고, 또한 경호 요원에 대한 교육이랄지 연습이랄지 이런 실제상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계획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행사에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미연에 이렇게 대비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계획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준비 단계로 와요. 계획 단계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준비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준비 단계는요, 이 경호원이에요. 이 경호원이 피경호자가 아니라 행사장에 도착한 후, 여기에 피경호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경호원이 먼저 도착한 후에 행사 시작 전까지. 그래서 행사 시작 전이니까 피경호자인 대통령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죠. 이걸 우리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전에 가가지고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계획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 보면은 이렇게 CP라고 그래요. 이게 지휘소라고 하거든요. 지휘소. 이 군대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CP. 지휘본부를 일단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즉시 이렇게 CP를 개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때가 운영하죠. 아무튼,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운영은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서 도착해가지고 즉시 개설을 하고, 이제 행사지역을 벗어나 안전지역으로 갈 때까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P는 선발대장에게 이제 주로 상황 접수, 기록, 이런 걸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해서 종합상황실. 아무튼 CP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고요. 유기적인 연락이나 협조체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무튼 CP인데, 아무튼 이 작전 지휘본부를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준비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보면 2차 현장 답사예요. 앞에서 계획 단계에서 우리 현장 답사를 했죠. 그래서 2차 다시 현장 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취약 요소가 뭔지. 도착하잖아요. 도착을 했어요. 이제 누가? 경호원이 도착을 했다. 그러면, 안전한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행차할 것인지 코스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참석자는 또 어떻게 안내할 건지. 왜냐하면 참석자 속에 테러리스트 등 유해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사, 2차 답사를 하게 됩니다. 2차 답사는 출발 전 작성된 분야별 세부 계획.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낸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1차 현장 답사를 했고,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다시 2차 현장 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관계자 회의를 또 해요. 이제 관계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앞에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실행 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취약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된다 이거죠.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관계자 회의에 참석 인원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제가 돼야 되겠고, 준비 단계의 중요성이다. 준비 단계는 핵심이죠. 안전 검측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폭발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아웅산 사건처럼 폭탄이 설치돼 가지고 딱 누르면 터져버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금속 탐지기로 요게 이제 다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안전 검측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수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단계는 중요하다. 실제 행사 단계에서 막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미연에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단계로 옵니다. 행사 실시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행사 실시 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경호 대상자가 이제 집무실을 출발했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죠. 행사에. 행사를 진행한 후 출발지까지 복귀할 때까지. 그러면 경호 대상자가 이제 집무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귀할 때까지, 출발해서 집무실로 복귀할 때까지, 요거를 가리켜서 행사 실시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지,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과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사장에서 행사 기간, 그러면 행사장에 도착을 했고, 행사를 뭐 2시간을 한다? 그럼 그 기간이 있고, 행사장에서 이제 세 번째는 출발지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단계, 이렇게 되겠죠. 일단 행사장까지 가는 단계, 행사 시간 단계, 행사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사태, 우발사태 발생했을 때 방어가 우선이에요.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공격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피경호자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행사 실시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우발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 사태로 계획 전환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계획과 준비 단계의 경우에는 철저한 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실제 행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경호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 모든 위해 요소가 제거된 상태잖아요. 일단 참석자들의 입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착한 후에 비상 우발 사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비상 사태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 사태 대비로 임무를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선발 경호와 근접 경호 간에. 그래서 선발 때는 이제 미리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접 경호는 지금 피경호자 대통령과 같이 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협조 체제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단계는 결산 단계예요. 경호 행사가 종료 시부터 이제 철수해서 보고를 한 것까지를 우리는 결산 단계라고 보게 되죠. 행사장 철수를 해서 선발대가 출발지로 복귀를 하고 마칠 때가의 과정인데, 지금 이 결산 단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와 보고서죠. 평가, 잘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는 이제 임무가 이제 완료된 직후에 이제 평가를 바로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니까.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음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기법, 이런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최종 목적은 문제점이 뭐였냐,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분부사항, 지시사항, 장려사항, 문제점, 최종 점검 보고를 하게 되고요. 요원에 의해서 요원들을 메모, 일지, 의견을 참고해서 직면에 있던 문제들과 제시된 해결책, 아무튼 보고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이 남았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보존은 경호 임무 수행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로 토의 평가 자료와 현장 정리 보관하는 단계, 이런 게 필요하고 자료 보존은 참고가 되는 거죠. 아무튼 보고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향후 교훈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호 위기 관리 단계입니다. 자, 1단계 예방 단계. 이제는 위기 관리 단계로 가세요. 자, 좀 전에 이제 수행 절차로 이렇게 왔고요. 이 위기 관리에서는 예방 단계가 있습니다. 예방 단계. 정보를 수집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행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비 단계인데,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미리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방 단계예요. 근데 대비는 아무리 예방했다 할지라도 불의의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이 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단계인데요. 정보활동을 통해서 수집을 했잖아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활동을 실시하고 위협 요소가 있을 때 거부하고 제거하는 등. 아무튼 여기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대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대응 단계가 있습니다. 대응 단계는 실제 이제 발생한 거예요. 직접 대응을 해야 돼. 위협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 이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참석자를 확인하고 검문 검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평가 단계, 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위의 요소가 끝난 거죠. 그랬을 때는 분석 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일단 하게 되고,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통해 가지고 요게 어떻게 해결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방, 대비, 대대평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그 다음에 여기는 평가 단계 또는 학습 단계, 대대평.
여기는 이제 비대응이에요. 대응은 이제 실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방, 대비, 대응, 결산. 결산 또는 평가. 이제 학습이죠. 자, 이제 활동 수칙과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제 경호 활동의 이제 어떤 수칙이죠. 활동 수칙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경호는 활동 수칙은 뭐 경호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잖아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잘 숙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경호 대상자에 따라서는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중과의 접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어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예절 등으로 하는 수칙 이런 것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과 원만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경호원들이 피경호자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앞에 서서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활동 수칙은 이제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배제된다. 뭐 제목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정과 예절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고, 책임과 성실. 경호원은 뭐 당연히 자기 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고, 경호 대상자의 업무 보호. 경호 대상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돼요, 당연히. 사생활 보호.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이겠지만, 더불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또 경호 대상자 업무도 보호하고, 너무 권위적이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책임과 성실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수칙으로 보면 보안이에요. 보안. 비밀로 해야 되겠죠. 비밀 누설되지 않도록. 경호 활동 은밀성. 따라서 비노출 은밀한 경호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유해자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타협은 금지다. 자신에게 보여진 임무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상한 자는 제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된 교육훈련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경호 대상자 활동 수칙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제 경호원의 활동 수칙이었다면 이제 경호 대상자는 또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죠. 경호원만 아니라 이 경호 대상자도 역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경호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호는 성공하기가 어렵죠. 경호 대상자의 경호를 위해서 현지해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호 필요성을 보면 경호 활동이 시간과 장소, 횟수 등에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 대상자에게도 준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경호 대상자도 준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야, 귀찮다고 다 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호 대상자도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를 공유해 줘야 돼요. 경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경호원도 알고 있어야 된다. 경호원을 신뢰하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 있는 행동 양식이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유해 기대자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호 대상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유해 기도자인 테러리스트로부터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산책, 운동 등 이러한 생활 패턴을 좀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죠. 항상 아침 7시에는 뭐 이렇게 조깅을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비노출, 비공개죠. 일정을 너무 공개하면 안 되고요. 수상한 자의 알림. 주변에 수상한 자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 돼요. 비경호 대상자도. 가족 수행원은 안전수칙. 경호 대상자는 가족 수행원들의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항상 지키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경호 대상자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호 활동의 이제 원칙을 보면요. 경호 활동의 이제 원칙으로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 뭐 이런 내용들 문제의 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활동의 원칙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볼 경호 목적과 원칙에서는요, 일반 원칙, 그 다음에 특별 원칙,
그다음에 사생활의 특별 원칙, 사경우의 특별 원칙,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봐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호 활동의 이제 원칙과 관련해서 삼중 경호 원칙과 그러니까 방어 경호 원칙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경호 활동의 이제 원칙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경호 활동의 원칙으로서요. 이게 삼중 경호, 우리가 이제 안전 구역과 관련해서 삼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방어 경호 원칙을 함께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두뇌 경호 원칙이나 그 다음에 자기희생 원칙,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그래서 행차 코스를 비공개한다는 이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앞으로 봐야 될 경호 활동 원칙과 관련된 거고요. 그러면 이 경호 임무 단계별 수행 원칙을 좀 봐보면 경호 임무 단계별 수행 원칙이라는 거는 이 단계에 따라서 1단계는 뭐죠? 계획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준비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3단계는 행사 실시 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결산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행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앞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봐가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요런 내용들만 보면 되고요. 자, 내용으로 바로 가볼게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경호 계획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출발 전 준비 단계죠. 출발 전 준비 단계. 그러면 경호원이 출발하기 전에 일단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호 임무를 수령을 받았어요. 지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일단 행사장 도착 전 경호 활동이죠. 선발대가 이게 가기 전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2단계는 뭐죠? 행사장에 도착해서 이게 이제 준비 단계였잖아요. 준비 단계.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에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경호 정보 첩보 소재 보안 활동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빨리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보안 유지를 일단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가자마자 이 CP 경호 CP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경호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다. 그다음에 사전 지식을 생산하는 단계죠.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 정보, 기획 정보, 분석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작성해서 경호 CP, 즉 지휘소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첩보는 보안을 유지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안전 대책과 이 검측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측이라는 것은 이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보는 단계로서,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안전 검측, 이 폭발물,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이런 부분들 다 보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유해 요소로서는, 지금 행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검문 검색을 하게 되고, 확인이 된 사람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출입 통제를 하는 이런 거고요. 물적 취약 요소를 다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 라이터랄지, 또는 이제 폭발성 물질이랄지 이런 걸 다 배제를 해줘야 되고, 지리적 취약 요소를 또 배제를 해야 돼요. 뭔가,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취약 요소가 있을 때,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차단, 출입 통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까지 이제 2단계였고요. 3단계는 행사 실시 단계였죠. 본대 도착 후에, 그러면 대통령이 도착을 했다. 집무실에 출발해서 이제 행사장 도착을 하고 행사 끝나는 것까지 복귀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결산 단계인데, 행사 종료 후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 이게 이제 결산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발 및 근접 경호 원칙은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발 경호는 이제 미리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경호는 본대 도착 이전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유해 기도를 사전에 색출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활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 도착 이전 부터 그 다음에 행사 종료 시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 하는 게 바로 선발 경호입니다. 선발대가 본대가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인을 치밀한 유해기도를 색출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사전에 경호 요원이 행사장에 도착해요. 먼저 대통령보다도 먼저.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 경호가 있어요. 이제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자에게 근접, 밀착해서 이제 함께 오는 거죠. 함께 이동하면서 유해 요소를 대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많이 계속 출제가 돼요. 사전 선발 경호와 근접 경호. 선발 경호를 사전 예방 경호라고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발 경호와 근접 경호 구분 운용인데, 경호 대상자 활동을 시간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경호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선발대를 행사장에 사전에 파견하는 거죠. 이게 선발 경호죠. 유해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대가 도착하게 하는 선발 경호, 근접 경호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선발 경호, 근접 경호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국 예방 경호와 그리고 방어 경호의 기능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이런 선발 경호 그리고 이제 수행 경호 부분은 항상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